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광주 5.18 정신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먼저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짜가 오늘 5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영웅 박정희가 구국의 결단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5.16 군사혁명 62주기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좌파들은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넣겠다고 시도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괴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0%대에 아직도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범보수 자유파의 많은 애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간에는 아직도 문성열이라 그래요. 문성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봐주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도 이거 빨리 못 집어넣고 뭐 하는 거냐. 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국가관, 안보관은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도 이 지지율이 30%대에 머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내일 모레죠. 5.18에 제발 가지 마라. 이번에도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우파들의 맹공을 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주 4.3 때는 저희 자유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범보수 우파의 정당들이 각 정당에서 한 60만 원씩 내서 현수막을 80개, 제주 전역에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한 폭동, 공산 폭동이란 현수막을 붙이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희가 1월 초부터 제주도에서 자유문화제를 하면서 제주도의 범보수 자유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가 첫 성과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른 핑계를 댔겠지만 이번 제주 4.3에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으니까 많은 우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5.18도 아직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G7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잖아요. 일본에서. 거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걸 핑계 대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5.18만큼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작년에는 뭐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5.18이니까 본인의 역사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뭐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동안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보던 정부를 넘어서 모든 정보, 국가의 특급 비밀들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맹신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특히 이번 광주 5.18의 정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포스터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세세히 보내드릴 건데 전부가 윤석열 퇴진이에요. 그러면 과연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이 윤석열 퇴진이냐? 이거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을 광주 5.18을 사랑한 만큼 퇴진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이게 지금 서로 상반되잖아요. 상반. 여기에 본인이 간다는 것도 웃기고 제가 볼 땐 뭐 5.18 날 가면 이번에는 계란 세례나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1년 이상 지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강화하고 이제 국가 안보는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문제가 문제인데요. 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역사관이에요. 제주 4.3, 광주 5.18 등등등에서 좌편향적 역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좌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점점점 그래서 종북 주사파와 선을 긋고 북한을 주적으로 국방배서도 기록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학습이 돼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는 광주 5.18을 가는 거는 전략적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지금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각이나 전체적으로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뭐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드라이브를 못 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서진 정책, 강주 5.18에 쇼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18 이 좌파들의 뭐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포스터는 강주 5.18 정신은 윤석열 퇴진이다. 이거 빨리 이 방송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관계자들은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좀 전달을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좌파 30%로 갈 건지 범보수 자유우파 모든 국민의 70% 쪽으로 올 건지를 선택을 해라. 우리가 보통 좌파 30, 우파 30, 가운데 40%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면서 나라가 이제 망가졌구나. 이게 소리 없는 전쟁에 의해서 공산화, 합법적 공산화로 가고 있구나를 국민들이 깨달으면서 대다수 국민은 70%는 범보수 자유우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길이요 헌법이요 진리인 겁니다. 여기서 민주화를 둔갑한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가짜 세력들이 공산화, 사회주의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게 저는 민주화 정신으로 지금 잘못 둔갑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불순한 세력들이 장악되면서 그 정치적 민주화가 아니라 더 넘어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 헌법 전문에는 5.18 정신이 아니라 5.16 군사혁명, 박정희 정신, 5.16 정신이 저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 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 이 모든 거는 우리 건국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산업화 근대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구국의 결단 80년에 박정희 대통령 79년 10월 26일 서거 이후 북한이 언제든지 남침할 수 있을 때 박근혜 그 당시 영예는 전방은요 해서 뭐 전국민적으로 애국심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만큼 국가 위기 상황에 김대중이 전민봉기를 선언하면서 내란을 핵책하자 이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다른 지역은 다 막혔지만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5.18 강주 사태입니다. 그래서 5.18에는 지금 올해로 이제 43년째인데요. 엄연한 대법원 판결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 당시에 진압되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유죄 판결이 난 폭동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주 사태 폭동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그래서 민주화 바람에 불면서 김영삼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걸 이제 재심을 한 거죠. 재심을.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뭐 무슨 법을 만들고 막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사를 해서 이거는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되면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공존하는 겁니다. 한 역사라는 것은 국가의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그거를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강주 5.18을 명예훼손했다면서 법의 자갈을 물리고 더 나아가서는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특정 사태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민주화라는 성역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비판하거나 어떤 그 다른 의견을 내면은 뭐 명예훼손이라 그래서 법적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사에서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주 5.18을 민주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발 법으로 악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강주 정신이 진짜 민주화 정신이라면은 이런 주장들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면 그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토론하고 서로 학문적으로 비교하고 다양한 이 토론 방식이 있어요.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런 법이면 저도 언제든지 뭐 들어갈 각오는 돼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100여 번의 좌파들한테 소송을 당했지만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방송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나이로 83세입니다. 호적으로 42년생인데요. 지만은 박사께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자유를 외치고 늘 자유를 가장 선두에 두고 계시는데, 진정한 학문과 연구,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은 지만은 박사를 당장 즉각, 저는 이번 뭐 5.18 때 상징적으로 본인이 강주 가고 싶으면 지만은 박사를 사면 바로 석방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아니어도 연세가 많으셔요. 지병도 있으시고 육사를 놓아서 월남 참전 용사고 또 고엽제의 병도 앓고 있고 심장에 스텐트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분을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을 강주 5.18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투옥시키고 잡아넣는 거는, 저는 이게 야만의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지금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이것도 1, 2, 3, 5년간 재판에서 갑자기 집어넣은 겁니다. 이 재판에 저희도 유스타운을 대표해서 우리 손상대 대표가 벌금을 500만 원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벌금을 대신 저희가 지금 내주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지만은 박사의 강주 5.18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를 저희 유스타운이 그대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여 년 지 박사님이 고통받고 탄압받을 때 저희가 보도했다는 그 죄를 물어서 늘 함께 민형사 소송에 시달려 왔어요. 수억 원의 지금 손해배상도 물어주고, 또 우리 유스타운 TV 55만 구독자의 채널이 폭파가 됐습니다. 뭐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뭐 정오심을 유발한다. 핵심은 5.18이라 그래요. 또 저희 원래 창간 23년 되는 유스타운 신문도 5.18 얘기를 많이 다루고 지 박사님의 글을 많이 실어줬다 해서 약점이 잡혀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나쁜 게 찍힌 거죠. 이제 찍힌 겁니다, 좌표를.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를 10여 년 송고해 왔는데 2년 전에 또 퇴출을 당했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와 구글 코리아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가 걸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만은 박사와 함께 싸워왔던 자료들이 많은데, 그걸 내는 순간 신문이 차단되고 유튜브가 폭파돼요. 이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나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자료가 나오면 또 의혹이 나오면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민주화요. 이게 진정한 법치에 의한 자유다. 일방적으로 헌법위에 이건 대한민국을 구한거야 하면서 낙인을 찍고 성역할을 해서 그걸 건드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거는 북한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화를 안 내고 싶지만 오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화면으로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2006년 5월 14일 날 북한 측 대표입니다. 북한의 이제 그때 노무현 정권인데 강주 5.18 묘지를 찾아서 헌화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생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이 때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핵벽 정책에서 북한에 퍼주기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북한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6.15 공동선언의 6주년 기념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강주에 북측 대표가 와서 강주 5.18 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분향하고 참배하고 흐느끼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국립현충원도 잘 안 가면서 이 강주 묘지에 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을 살만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은 뭐 요걸로 되고요. 지금부터 팩트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제목에서
윤석열 퇴진이 강주 5.18 민주화 정신이냐, 강주 정신이냐, 5.18 정신이냐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뭐 더 세게 하고 싶었지만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래도 강주 갈 거냐 이렇게 제목을 달라 하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순화를 해서 이 방송은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좀 다 봐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판단이 설 거라 봅니다. 이게 5월 13일 지난 이제 토요일이죠. 5.18 민중항쟁 43주년 기념해서 대학생 시민 촛불 문화제 5.18 정신을 개성하는데 바로 옆에 뭡니까? 윤석열 퇴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재형곡, 그 다음에 대학생 합창 뭐 이렇게 하면서 강주, 전라도 강주, 강주 금남로 앞에서 지금 한다는 행사 포스터예요. 이것도 이게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 만든 거, 이거 보면 주체가 뭡니까? 주체가 5.18 민중항쟁 기념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 전남 촛불행동, 이게 다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그 다음에 보면 5.18 민중항쟁 43주년 올해 거 보면 이거는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민족이 강주 순례단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어떡합니까? 전부 윤석열 퇴진이에요. 예?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해가지고 뭐 이게 지금 5.18 정신이 윤석열 퇴진으로 지금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모든 포스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래도 강주 간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그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강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 일동에서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윤석열 퇴진이 바로 5.18 정신 개성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사진 다 보면 한쪽은 80년대 강주 사태 사진, 한쪽은 윤석열 퇴진 주한미군 철수하는 외치는 그 집회예요. 그러니까 반정부 집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21세기 전두환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핵심, 5.18의 핵심 뭐냐? 반미 자주 통일. 이 통일은 뭡니까? 북한이 말하는 적화 통일이에요. 적화 공산화. 그래서 5월 13일 5.18 정신 개성을 열어봅시다. 강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호소문까지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다음 포스터를 보시면은 이거 전국 노동자대회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이것도 뭡니까? 5.18 민중항쟁 정신 개성이에요. 5월 정신 개성하여 7월 총파업 성사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 민주노총. 이게 뭡니까? 민노총이 정치의 핵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총파업을 해서 윤석열 정부 퇴진해서 이게 섬뜩해요. 제가 보기엔 섬뜩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결국 5.18이라는 이 포스트의 글자를 보면 전부 다 윤석열 심판이고 윤석열 퇴진이에요. 이번 5.18은 완전히 윤석열 퇴진이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참모들 국민의힘 이거 보고도 5월 정신 개성하겠다. 그럼 윤석열 퇴진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 다음에 여기 촛불 행동 보면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게 5월 전국 집중 촛불이에요. 여기도 핵심은 5.18 정신 개성입니다. 이게 다 한 팀이다. 예. 다음 제가 보여주는 사진은 이게 이제 정의부연사재단 정부사죠.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 이게 제정신 박힌 신부들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 신부라 보지 않아요. 좋게 보면 해방신학에 물들은 얼치기죠, 얼치기. 이거 사제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북한 5.18 역사에 대해서 북한은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역사 왜곡한다. 그러면서 지금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이게 사제들이 하는 겁니다. 사제들은 뭡니까? 영혼을 구해야 돼요. 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진짜 사제라면 저는 머리를 땅에 박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 1위예요. 1위. 그것도 청년 자살률 세계. 그 다음에 뭡니까?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수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독사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체 썩는 냄새 진동할 거예요.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700만 시대입니다. 가계부채, 개인부채, 공기업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사상체대. 이게 좌파 정권 들어오면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에서 그때 80년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 뭡니까? 김영삼 들어오면서 IMF 터졌죠. 김대중 들어오면서 햇볕 정책을 북한에 갖다 퍼주기 시작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거치면서 나라가 커들났습니다. 이게요, 노무현 때부터 자살률 세계 1위인데 지금 또 세계 1위입니다. 이거 망국 아닙니까? 사제들이 정신 똑바로 바뀌었다면 이 친일 매국 독재 이게 공산주의 이런 노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통곡하는 현수막을 걸어야 돼. 하느님, 우리 이 사제들이 게으르거나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살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를 데려가십시오. 자결해요, 자결. 이 정신 빠진 사제들이 이거 제가 볼 때 전부 좌파들이에요. 아니면 주사파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미사 상당히 위험하다. 베트남 공산화나 각국 공산화에 종교인들이 이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뭐 신부뿐이 아니라 좌파 목사도 많고 좌파 스님도 많고 스님이 아니라 중이라 그래야 되는데 좌파 중, 그 다음에 이 신부들 심각하다. 나라가 이게 침몰 직전이에요. 침몰 직전. 그래서 저는 이 독재자 이야기 듣는 사람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신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통해서 오늘의 이 나라를 건국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독재자로 몰았습니다. 그 잘한다는 거예요. 왜? 건국 이후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건국하면서 좌우 개념도 없이 자익우익 싸울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은 선지자적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을 김창룡 그 당시 특무대장을 시켜서 대거 숙청을 했습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이 시작이 된 거고 그분들의 은공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잘하고 있으니까 독재자로 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파들이 득세하면서 싸우기 시작해서 나라가 개판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해서 61년 5월 16일 날 군사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 독재자. 잘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독재자 소리 별로 안 나오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과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간첩을 잡기 시작하니까 검찰 독재가 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이게 안 맞잖아요. 김남국 사태 뭐 코인 보십시오. 코인. 조국이가 그 문재인 정권을 박살냈다면은 저는 김남국이가 조국 남국이가 이번에 남국이가 민주당을 박살낼 것 같아요. 이거 파렴치를 넘어섰잖아요. 파렴치를 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유당에서 5.18 유공자 공적조서 떳떳하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그렇게 5.18을 성역화하고 민주화의 최고봉인을 하면은 그 자랑스러운 공적조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공자가 누군지도 명단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것 좀 하라고 이제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부터 저희가 100여 장을 붙이고 몇백 장을 지금 전국적으로 붙일 건데요. 뭐 탄압이 돌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잡아 가두면 뭐 들어가야죠. 그러나 저가 또 쓰러지면 또 다른 정의로운 또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붙였습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하면서 무기고 털어서 총도 좀 훔쳐주고 장갑차도 훔쳐 타고 교도소 습격도 하고 전남 도청에 다이너마이트도 설치하고 방송국이나 이런 방화 좀 해야 된다. 이게요, 그 당시 그 수사 일지나 상황 일지에 다 놓아 있는 얘기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화 운동이냐?
그 다음에 도대체 5.18 정신이 뭐냐, 이겁니다. 민간인 잡아서 총기와 장갑차 탈취하고 다이너마트. 그 다음에 윤석열 퇴진이 5.18 정신이야. 그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강주 5.18은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이라면서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게 민주적이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은 당연히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18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탄압한 게 민주적이냐. 그리고 이런 방송을 또 정오심을 유발한다면서 제재를 가하고 폭파시키는 게 민주적이냐.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탄압, 유튜브 구글 코리아를 좀 압수수색해 줄 걸 부탁드리고요. TV조선 그 점수 조작처럼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도 긴급하게 수사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파 신문들 이 퇴출시킨 것도 저는 볼 때 점수 조작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가지 구글 코리아와 네이버의 뉴스 제휴위원회에 저는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통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빨리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강주 5.18에 대해서는 제가 80년대는 폭동이었고 90년 들어오면서 김영삼 들어오면서 김대중과 손잡고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강주 제주 4.3이나 강주 5.18 당시 어쩔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건이 났을 때 무고하게 숨졌거나 돌아가 피해를 입으신 분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제주 4.3에서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강주 5.18에서 돈 받고 북한 간 사람, 지금 뭐 북한에서는 자기네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주 5.18 재단이나 5.18 민주화 인사들이 일본에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한 번도 저는 제대로 된 성명서나 뭐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 자, 북한 교과서에 넣은 내용이에요. 이게 연합뉴스 나왔던 건데 남한의 민주화, 시, 반정부 운동 파업은 모두 북한의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발생했고 강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 기치 따라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이 연합뉴스가 북한의 책에 있는 걸 내보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민주화 운동이고 5.18 재단이 우리 국민, 자국민에게 막 고소고발하고 막 탄압할 게 아니라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성명을 내야 돼요.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2번째, 이 보면 강주의 분노, 이 다 북한 책이에요.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이게 또 북한 책입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 어둠을 넘어, 이거는 이제 북한의 내용을 갖다가 이 황석영인가 누가 이거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 박사님 분석 자료에 보면은 이게 다 지만원 박사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이 책이 어디냐? 통일부가 북한 책에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북한에서 만든 건데 전부 북한이 했다는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도 우리가 이거를 정상적인 국민이 이걸 지적하면 처벌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이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이래 되면은 공산화 된 겁니다. 이래 되면은. 다음, 이게 이제 2006년 5월 14일. 아까 제가 이제 그 화면 뒷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6.15 공동선언, 김대중이가 한 선언이에요. 여기 6주년 기념으로 이제 북한 대표단이라 해서 북한에서 민족통일 뭐 대축전에서 북측 대표라 해서 강주에 와가지고 강주 5.18 묘지 가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부둥켜 안고 쇼를 했어요. 울고불고. 이게 의심가거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이게 김대중 때 5.18 행사입니다. 이게 강주 5.18 행사. 여기 앞에 있는 마스코트가 한쪽은 김대중, 한쪽은 김정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당시 제가 이거를 몇 번 방송하고 제가 기사도 썼는데, 이게 남과 북이 김정은가, 이게 김정일 시대입니다. 80년 강주 사태의 핵심이 북한의 이제 김정일이가 뭐 주도했다 그래요. 북한의 주장이나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일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횃불을 든 게 이제 우리는 김대중으로 보는데, 뭐 젊게 보입니다. 젊게 보이나 생김새를 보면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김정일과 김대중이 손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이게 뭡니까? 이게 5.18 정신이 김대중과 북한의 김정일이 북한이 손잡고 일으킨 지금 이 사태, 폭동이라고 많은 자료가 놓아 있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또 말 잘못하거나 뭐 약간만 있어도 이제 꼬투리 잡아서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해요. 뭐 저희 뭐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5.18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5.18 정신은 그때그때 바뀌는데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 퇴진이더라. 이 이면에는 저는 체제 전복도 있다고 봅니다. 왜? 촛불 행동이 늘 하는 게 그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5.18에 가지 말고 이제 5.18에 대한 역사를 분명히 알아라. 좀 아시고 대응을 해주고 잘못된 사실이라면은 저는 5.18 유공자 명단을 까고 이제 뭐 보훈부로 성격했잖아요. 강주 거 다 이관해가지고 보훈부로 5.18 유공자 명단 까고 공적조사 까고 재심의를 통해서 일벌백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투옥생활 진짜 노령에 여생을 편하게 보내야 될 연세가 83세인데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학문적 연구 발표를 20년간 해온 분을 지금 명예훼손이라 그러면서 투옥을 시켜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즉시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면, 석방을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